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존폐기로에 놓인 한국GM노사가 네 번째 만났지만 또 성과는 없었습니다. 노조가 실사 참여와 군산공장 활용 방안을 내놨지만 사측은 모두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행히 노조가 이전에 돌려보냈던 사측 비용 삭감안을 접수했는데 얼마 안 남은 시간 내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군산공장 폐쇄 뒤 부평공장에서 처음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한국GM노사는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딱 일주일 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났지만 이번에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오전부터 열린 4차 임단협에서도 노조 측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대한 거센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노조 추천 회계법인의 회사 실사 참여와 한국GM 주재 외국인 임원 보수 등 경비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폐쇄된 군산공장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진전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노조가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던 사측 인건비 삭감안을 접수는 한 겁니다. 여기에는 임금 동결과 성과급 지급 불가, 정기 승급 유보, 복리 후생비 삭감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요구안이 정리된 대로 다시 교섭하자는 뜻도 밝혔습니다. 앞서 사측이 임원 30% 감축과 본사 파견 직원 감축 방침을 밝히면서 조금 진전을 본 것은 맞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당장 한 달 내 GM 본사에 갚아야 할 차입금만 1조 7천억 원에 GM 본사의 신차 배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이전에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있을 한국GM노사의 5번째 임단협은 회사 회생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낮은 신청률 탓에 비판받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당장의 고용 위축은 막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최저임금 인상을 떠받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전쟁에서 어렵게 3조 원을 따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시행 초기 신청률이 몹시 낮았습니다. 정부는 대상이 236만 명이라고 봤는데 1월 말 근로자 기준 신청자 수는 고작 4만 명. 실효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2월 들어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월 첫 주 20만 명으로 뛰더니 설 연휴 뒤인 21일 64만 명을 넘었고 이달 6일 103만 명 선까지 늘어난 겁니다. 정부 목표치의 44%에 달합니다. 1월 하루 평균 3,600명이던 신청자 수도 2월에는 4만 6천 명으로 12.5배 뛰었고 신청자 70% 이상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였습니다. 소득 개선과 사회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올 한 해로 끝날 수도 있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기간 한시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는 것은 정부가 분명하게 하겠다. 대신에 연착륙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좋은 제도로. 정부가 시간당 1만 원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해 나갈 방침인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후를 대비한 고용 안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남북 경협에 참여한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대화의 물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로 연결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회담 의제로 경협 문제가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자 남북 경협사업 참가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하며 경협사업 재개에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유엔 제재와 연계돼 있어 가동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당장 다음 주 방북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 점검을 위한 우리 입주 기업인의 방북이 성사되기를 기대하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협도 의제에 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10년째 금강산 관광사업이 막힌 현대그룹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에 사업 재개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동해선 육로와 바닷길이 다시 열렸고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에서 개최됐던 남북 공동행사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일일비하지 않을 것이고 항상 우리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담한 마음으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인들은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사업 재개 여부가 의제로 다뤄질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전자계열사들이 난임 유급휴가제를 신설하는 등 저출산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사원협의회는 직원이 부부 난임 치료를 원하면 1년에 4일간 유급휴가를 주는 데 합의하고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성 직원의 휴가를 기존 최장 5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삼성 SDI와 삼성전기도 노사협의를 통해 난임휴가제를 신설했으며 일부 계열사는 육아로 단축 근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급 즉시 관리비에서 차감이 가능하다고 정부가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라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1인당 지급되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돼 내년 회계에 반영되는 문제점과 관련해 이같이 정리했습니다. 내년 회계에 반영돼 내년에나 해당 자금 지출이 가능하게 되면 현 거주자는 최저임금으로 높아진 관리비를 그대로 부담하는 반면 이후 거주자는 경우에 따라 지원금 혜택을 이중으로 받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을 놓고 노사가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전까지 제도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실현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두고 끝장 토론을 이어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사퇴 요구 등 숱한 갈등을 봉합한 끝에 성사된 논의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상여금을 포함할지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위원회는 정부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향후 수순은 크게 두 갈래. 노동계 요구대로 정부가 제도 개편을 노사정 대화의 안건으로 삼거나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처리하는 겁니다.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다룰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가 합의 불발 직후 사회적 대화를 거듭 압박하고 나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국회는 산입범위 확대로 분위기가 기운 상황. 이미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논의를 선거 뒤로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 이르면 5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현행 제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내년에도 이어져 2020년 최저임금 만원 공약 실현도 요원하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 의료보험과 단체 실손, 노후 실손 의료보험을 소비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은퇴자나 고령자 보장이 좀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직 때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의료보험입니다. 재직 중에는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걱정이 없지만 퇴직 후 많은 나이 등으로 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 실손의료보험, 단체 실손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단체 노후 실손보험 간의 전환과 연결을 통해서 실손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체 실손보험 보장이 끝날 때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개인 실손 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은퇴자 중 60세 이하는 퇴직 등으로 단체보험이 종료된 지 한 달 내에 해당 보험사에 개인보험 전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일반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이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가 필요할 때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 실손보험은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상품 간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끝나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 직원들이 많이 일하는 백화점이나 마트 등 유통가도 예외일 순 없는데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업계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여직원이 68%에 달하는 한 유통업체의 여성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도입된 성희롱 대책위원회의 역할과 문제 해결 과정을 숙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초에 제가 이걸 먼저 상담하고 난 이후에 관련 위원들과 모여서 119 회의를 발동해서 신속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2번, 3번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수차례에 걸쳐 진술해야 하는 등의 고충이 따랐지만 성폭력 전담 대책위 마련으로 피해자 구제와 함께 2차 피해까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업체는 기대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자 여직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업계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은 여직원 전용 상담 한라인을 개설했고 롯데는 여기에 더해 저녁 9시 이후 임직원들 간의 술자리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해자 징계에 감봉 이상의 중징계와 무관용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성이 많은 직종이란 이름표를 떼고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겠다는 업체들의 노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2월 한 달간 쾌조의 수주 실적을 올린 한국이 수주 경쟁에서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5척, 174만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 CGT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총 91만 CGT를 수주해 전체 발주량의 52.3%를 차지하며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2월 말 기준 전 세계 수주 잔량은 7,696만 CGT로 1월보다 13만 CGT 늘었고 이 중 중국이 2,860만 CGT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은 1월보다 40만 CGT 늘어난 1,628만 CGT를 기록했습니다. 소방청이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 간부 비율을 2022년까지 5%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방경 이상 여성 간부는 전국 139명으로 전체 간부의 3%에 불과합니다. 소방청은 또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 각종 현장에서 남녀 대원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여성 맞춤형 체력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 전담 고충 상담감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여전히 답보 중인 가계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지난해부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과가 여전히 나오고 있진 않나 봐요. 네, 맞습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의 4분기 가계소득은 444만 5천 원으로 431만 2천 원이었던 전년 동분기보다 가계소득이 한 3.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전체 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 사업소득은 94만 3천 원으로 86만 9천 원인 전년 동분기보다 8.5% 증가했고 재산소득 역시 18,000원으로 16,800원이었던 전년 동분기보다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소득입니다. 월 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줄어든 건데요. 근로소득의 감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이 사업과 재산, 이전소득 같은 다른 유형의 소득에 비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반면에 변동성은 작아 소득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실질 근로소득을 살펴보니 286만 2천 원이었던 전년 동분기보다 17,000원이 줄어든 284만 5천 원으로 오히려 0.6%가 감소한 겁니다. 물론 감소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016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이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했다면 소득 증가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근로소득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는 것은 40대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입니다.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340만 8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의 근로소득인 351만 8천 원보다 3.1%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에서 40대는 이른바 한국 경제의 허리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40대 가구의 근로소득이 줄었다니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40대가 한국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이유는 가구주의 소득 기반이 대체적으로 안정돼 있고 경제활동을 시작한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이 높고 소비가 왕성한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40대 가구는 전체 소득이 줄어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유일한 계층입니다. 근로소득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2009년 3분기에 2.9%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증가세를 보였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2분기에 40대 가구의 근로소득이 1.3% 감소한 데 이어 4분기에도 감소치를 보인 거죠. 그렇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40대 가구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원인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음식과 숙박업의 40대 취업자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일용직을 중심으로 많이 줄어든 점이 40대 가구 근로소득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숙박과 음식업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1%가 줄어든 4만 9천 명으로 2011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중년층이 주로 운영하는 음식과 숙박업의 소득이 줄면서 자연적으로 40대의 소득 역시 줄어든 겁니다. 그렇군요. 불황이 겹치면서 음식점, 숙박업체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 여파가 40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청년 고용의 상황이 악화 역시 40대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의 원인입니다. 자녀들의 구직 시기가 늦어지면서 그 결과가 가구의 근로소득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군요. 40대가 한국 경제의 허리인 이유는 경제 중심의 축이 되는 연령대가 가구에 몰려있기 때문이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40대 가구는 경기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는다는 건데 이처럼 근로소득이 감소한 걸 보니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을 마냥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 증가폭이 3분기보다 둔화한 것은 맞지만 1, 2분기와 비교해보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기 때문인데요. 아직 경기가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경기 불황 여파로 40대 가구의 근로소득마저 감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확충,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다음 분기에는 모든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용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